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나 또 지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어제는 뭐 민주당에서 2달 안에 뭐 결론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할 거면은 본인 재판이나 좀 신속하게 받아라 이런 논리예요.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소송 기록 통지서라는 것가 전달이 돼야지 뭐 항소심 재판이 좀 그렇습니다.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. 그럼 그게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. 지금 여당이 뭐 저렇게 탄원서도 놓고 결의문도 내고 하는 거 보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. 예.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. 저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선고된 게 12월 15일입니다. 오늘 11월 15일. 네. 오늘 12월 17일. 예.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. 석 달 내에 끝나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예. 여기서 오늘 받는다고 해도 20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쓸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두 달이 거진 다 가죠. 그러네요. 2달 반 이상 갑니다. 예. 그리고 판결 선고 전에 최소한 2주, 많게는 한 달 후에 결심하고 선고가 되잖아요. 예. 그러면 재판 언제 하죠? 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? 이거는 무지하게 늘어지는 거예요. 근데 아직도 이걸 안 받고 있다? 네. 그러니까 이미 633은 깨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 침대 축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. 자기가 할 걸 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요구를 해야지. 또 더군다나 뭐 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며요. 네.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계속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네.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. 대북 송금 사건 아직 저 재판 준비 기일만 계속하고 있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. 아직 본 소송이 시작이 안 됐어요? 안 됐어요. 6개월 기소한 지 6개월 넘었는데 예. 이거 헌재 끝날 때까지 1심 판결 날까요? 안 납니다. 네. 근데 왜 이렇게 그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습니까? 근데 이게 또 이런 상황에서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증교사 2심 사건은 고법 형사사무부에 배당이 됐거든요. 위증교사 1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죄를 받았잖아요. 그럼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유죄받은 건 진행 안 하고 이런 건가요? 그것도 뒤집힐 가능성이 예. 있기 때문에 네. 모든 위험 요소는 뭐 고사리고 만사 있다. 불허튼튼이고 예. 그다음에 이거 뭐 저 법률위원회라든가 혹은 그 담당하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뭐 미리 짐작을 하고 위험 요소 제거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.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. 지금 뭐 시간 싸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또 그래도 일국의 차기 대권의 향방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혹은 대법원이라는 양대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휘청휘청한다는 거. 네. 이게 지금 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? 그저 사법 절차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. 예. 더군다나 무죄라며요 자기들. 네. 무죄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지. 예. 근데 왜 이래요? 왜 믿느냐?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이미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본인이 처한 그런 국정 운영의 어려움, 난맥상을 정치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판단해버렸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또 탄핵이라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탄핵과 수사 또 헌재 심리에 맞서 결론을 싸우겠다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곧이 싸워야 될 문제예요. 예. 앞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정의 공백이나 국정 혼란을 줄이고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정말 집권당 보수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빠르게 변화 혁신해 나가라는 거지. 예. 끝까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 날 때까지 그걸 뒷받침하고 또 뭐 야권의 집회 시위에 그게 맞서는 뭐 우리는 또 태극 집회 시위를 같이 맞불렀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제가 우리들부터의 반성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. 예.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이 과연 집단 지성이 작동해가지고 자 또다시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
만들어서 네. 그렇게 자신들만이 항유하면서 또 적폐청산이 뭐 이런 정치 보복 그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작성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정의 어떤 지성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지금 제밥에 눈이 먼 그런 집단입니다. 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전에 조홍천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 1심에서 그냥 그 중한 그 선고가 이제 났으면은 선고를 받았죠.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정이 됐고 부장 판사도 결정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면 항소심 재판 일정을 가져가기 위한 재판 일정 안내도 그것도 제대로 수령 안 해요. 네. 변호사 선임 통보도 안 해요. 그럼 마냥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 행위는 예. 누굴 위한 행위인가? 네.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이런 걸 국민들께서 잘못 잡아야 됩니다.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한 비상계엄 이건 잘못된 겁니다. 저희들이 생각할 때. 예.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출석 요구 하는데 불응하고 또 어저께 출석 요구서를 전달이 안 전달을 되고 있다. 했는데 안 받잖아요. 그런 행위하면 맞지 않죠. 이게 네.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으로 잘못해서 덮이고 예.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잘못해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정말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이제 좀 안 보나 싶었는데 예. 이제 둘 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. 둘 다 지금 헌재랑 사법부랑 한동훈 대표가 어제 쓸쓸한 퇴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예. 물론 리더십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12.3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을 한 거에 싸워 맞겠다 네. 했으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 좋다 대통령이 이 조기 퇴진의 어떤 명예로운 길을 걸어서 예. 우리 당이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양수 대표 위원장이 네. 2월 퇴진 4월 뭐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안을 만들고 간만 볼 게 아니라 그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나 의원들하고 밤새 뭐 맨날 며칠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네. 본인과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 그 수많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인사들이 예.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 이해시켜야죠. 네. 그런 절차가 빠져 있는 겁니다. 지금 정치적 개인이. 탄핵 이전의 상황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그런 걸 우리가 다 실기하고 결국은 형편없는 보잘것 예. 없는 당이 돼버렸잖아요. 저는 예.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법적 책임지겠다 했으면은 네. 국민들에게 절대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. 그래야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동안 국정 운영 방해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네. 비상계엄의 당위성 정당성을 일부 주장하는 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. 피해서는 안 된다. 알겠습니다.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예. 지금 뭐 민심은 어떻든지 간에 결사옹위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양당이 저는 정말 탄핵을 당해야 될 대상은 기성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국민 여러분 제발 지금 현재 정치권에 대해서 탄핵해 주십시오. 예. 탄핵을 당할 것은 거대 양당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